만나는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. 하나같이 공통점 뭐냐면 부자들은 사소한 거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. 자신의 만족, 고려해서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. 나는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면 되지, 내가 고민하는 시간에 난 돈을 더 벌겠다, 어느 정도를 더 벌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. 그래서 이게 적은 분은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고 터무니없이 격차가 크다, 나는 언젠간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가면 벗고 두 번째 영상인데 어때요? 해보니까? 엄청 어색해요. 왜요? 제가 가면을 썼을 때는 몰랐는데 보이잖아요. 사실 저희가 여기 장비가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앞에 제 얼굴이 그대로 보여요. 그 방송국처럼. 근데 내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구나가 처음 보입니다. 대표님께서 네? 지금 한 월 4천 정도 버신다고 네. 했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벌어보니까 어떤 게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바뀌던가요? 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이 바뀌었죠. 이전에 있던 지금 직장인 마인드에서 사업가로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돈을 버는 게 그래도 그때보다 한 10배, 20배가 늘어났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이제 주변에 좋은 그런 교사분들을 만나다가 지금은 이제 주변에 사업가들을 만나니까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하이 레벨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이 바뀌니까 저 자체도 바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아, 그게 진짜 그렇게 바뀌나요? 맞아요. 지금 실제로 제 친한 친구도 이제 시그니엘에 있고 거기 있는 형님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, 그리고 단순히 시그니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자산가분들도 많이 만나고, 마케팅 대행이 주는 좀 특권인 것 같기도 해요. 마케팅 대행은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. 저희 회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중에서 정말 큰 사업을 하는 분들 계시고 자산가 분들 계시고, 그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. 이게 진짜 사업과 마케팅 대행이 주는 정말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근데 단순히 사람만 바뀐 거잖아요. 사람이 네. 바뀌었다고 뭐 내 인생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바뀌나요? 이게 실제 예인데 이건 좀 웃긴 예인데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검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. 저는 항상 검은색 옷만 입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랬고 이전에 가면을 썼을 때도 그랬어요. 근데 가면을 썼을 때 검은색 옷은 솔직히 밝히겠습니다. 지오다노였거든요. 15,00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계약을 하러 오시는데 저의 그런 좀 행색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뭔가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느끼고 그냥 백화점 가서 이거 50만 원짜리거든요? 이거 5벌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. 월화수목금.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돈이 많다, 뭐 돈 지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점 뭐냐면 부자들은 사소한 거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.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소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옷 하나를 살 때 뭐 많은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막 아울렛 찾아볼 수도 있고 해외 직구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. 신경 안 쓰게 월화수목금을 다 사버리면 그냥 맨날 세탁하면 되니까.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. 저도. 부자들이 뭐 옷을 살 때 그 가격표를 잘 안 본다고 하잖아요. 네. 그게 약간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?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약간 놀랐거든요. 왜 저의 지금의 레벨은 뭐 메뉴판을 안 보고 밥을 먹을 정도라고 하면 진짜 부자들은 고민 안 하고 막 그런 거 사잖아요. 처음에 저게 사치다, 돈 낭비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런 거에 대해서. 왜냐면 나는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면 되지, 내가 고민하는 시간에 난 돈을 더 벌겠다, 이런 마인드더라고요. 옛날에 대표님이었다면 절대 저 옷을 못 샀겠네요. 샀어도 한 3년 기다렸다가 아울렛에 등장하면은 그때 많은 쿠폰을 먹여가지고 샀겠죠. 근데 그러면 재밌는 게 그 시간 동안에 결국 또 수많은 클라이언트는 저를 지나갔을 거예요. 쟤 뭐 지오다노 거 입고 있네, 쟤는 뭐 돈 많이 못 버나 보다, 쟤한테 광고 맡기면 안 되겠다. 아, 뭐 자기가 뭐 마케팅 대행사 대표라고 하는데 네. 뭐 옷은 후줄근 하고. 네. 그러니까요. 그런 거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실제로 제가 이제 아반떼 2016년을 탔었는데 그런 차 가지고 말하신 분은 실제로 계셨어요. 아, 대표님 돈도 많이 버시는데 차 바꾸셔야죠. 처음엔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좀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실제로 여기 가운데 수많은 의사결정의 그 시간을 줄이고 이 두 가지 효율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타이탄의 도구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? 이게 사실 이제 부업 얘기인데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는 요거 부업다라고 요거 부업다고 요거 부업다 요거 부업다라 해서 아무것도 못 해놓고 나중에 타이탄 돈을 가졌다 하는데 실제로 이건 1, 2단계 수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뭉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자, 약간 이 얘기하려고 있었어요. 뭐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. 근데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. 네. 대표님 생각하기에 그분들의 뭘 보고 부자라고 정의를 내리셨던 거예요? 제가 봤을 때 부자는 자산의 규모도 있고 순자산의 규모도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부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거침이 없어야 된다. 꼭 필요한 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돈의 금액보다는
자신의 만족 고려해서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.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이거 거짓말 같지만 이제 진짜입니다.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이제 강남에 계신 분, 이제 좀 친한 형님이 됐어요. 이제 그분이랑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한 거의 1년 넘게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면서 그 형님이 이제 생일에 제가 뭘 하나를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왜냐면 그 형님도 엄청 성장했고 저도 이제 그 형님의 회사 때문에 엄청 성장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샤넬에 가서 이제 명품 하나를 선물해 드렸어요. 근데 그 명품을 받자마자 바로 저한테도 이제 명품을 그냥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. 이 신발이거든요. 뭐예요? 이거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, 처음에. 이게 에르메스더라고, 에르메스. 뭔지도, 제가 아는 명품은 루이비통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냥 바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. 이게 얼마짜리 같으세요? 한 140,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신발 하나요? 신발 하나가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싼 신발이다, 뭐 비싼 걸 줬다,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꼈던 부자는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다 해줄 수 있고 거기서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. 그리고 저도 약간 스스로 느꼈던 게 나도 그래도 그런 걸 할 수 있겠구나. 예를 들어서 예전 직장인 같으면은 선물을 그렇게 비싼 걸 못 했을 거예요. 마음은 감사해도 선물을 그렇게 한 적이 없을 거예요. 아마 직장일 때 뭐 아무리 커봤자 10만 원 됐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. 대표님이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퇴사한 게 이렇게 인생을 정말 바꿔버렸네요.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. 저는 몰랐는데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지금 제 상황, 제가 버는 돈, 제가 만나는 사람, 이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아요. 불과 몇 년 만에요? 불과 2년이죠. 2년 만에. 자, 여기까지 보시고 그냥 꺼버리실 분들 많은데, 자, 제가 아까 뭐랬죠? 부자들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한댔잖아요. 자,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.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부자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인가요? 자,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. 예를 들어 30억이다. 그러면 이 30억을 지금 벌어야 되잖아.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한 달에 버는 금액과 지출 금액이 있을 거예요. 버는 금액에서 지출을 빼면 이제 소득이 나오죠. 이거를 1년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. 여러분이 생각한 기준, 예를 들어 30억이라면 30억을 벌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.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답이 안 나올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이 할 건 간단합니다. 매달 버는 금액을 높여야겠죠. 그러면 매달 버는 금액을 높이는 게 어느 정도를 더 벌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. 그래서 이게 적은 분은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격차가 크다, 내 기준보다. 그러면은 나는 언젠간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그 사업해야 될 시기를 지금 당장 고민하고 정하세요. 아무리 많은 부업 콘텐츠를 보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이런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의사결정에 늪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바뀔 삶 제가 계속 응원하면서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